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단골 손님,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는 아들과 아빠와 딸이 서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제 점점 더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콜마 홀딩스에서 콜마 B&H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주총 소집을 허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별지 1 목록 기재된 2호 의안, 2-1호 의안, 2-2호 의안에 대해서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호 의안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로 의하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입니다. 저희가 주주총회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주총회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분쟁이 생겼으면 의장은 누가 하냐, 의장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가냐에 따라 가지고 주주총회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임시의장 선임을 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했고, 그리고 아빠, 윤동아 회장은 콜마 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합니다. 자, 검사인은 보통 주총이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검사인의 그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하냐. 콜마 홀딩스가 콜마 B&H 주총 청구할 때 여기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사회 개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추인, 콜마 B&H 그 계열사에 대한 매각 또는 리포지셔닝 계획 관한 사항, 결국은 이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검사위원을 선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주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콜마 B&H 정관인데 정관에 보면 주총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곳시에는 뭐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저 규정은 이제 회사 내에 이제 뭐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쪽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한다 돼 있을 겁니다. 저거는 뭐 표준정과 따라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 1호 의안 임시 주주총 의장 선임의 건은 인용되지 않은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니틱스라는 단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도 임시 의장 선임의 아니, 그 주주총회에 대해서 소집 청구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의장 선임의 건이 있었는데 그 정정을 하면서 정관에 위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콜마 비에니치는 이제 뭐 거의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법적인 가처분도 나왔고, 이제 주식의 이제 반환의 소송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임시주총은 잘 될 것 같고요. 잘 되고, 뭐 윤상현 뭐 부회장님이나 이승환 이제 뭐 이사님 사내에 들어가실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B&H의 이사 경영진은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 이사회는 이제 콜마 B&H의 이사회에서는 이제 두 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기존의 윤여은 동생분이시죠. 잘 단도리를 했었으면 뭐 두 명 과반수를 이제 끌고 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다라면 이제 부회장님이 새로 들어가신 윤상현 회장님이 이제 대표이사도 하시고 이제 다 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법원에서는 잘 판단한 거죠. 법원에서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1호 의안이 정관 변경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콜마 비에네시 정관에는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의안에서 요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뭐 선임한다. 또는 뭐 대표이사로
하기는 하되 뭐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가능한 내용인 거고요. 요 다른 회사 최근에 다른 회사입니다. 요 회사도 7월 28일 날 이제 임시주총을 했는데 요 회사도 똑같은 내용이 이제 임시의장. 보통 이제 주주들이 임총을 열어주면 의장을 이제 뭐 검사인이 하든가 아니면 새로 이제 그 주총에서 뽑자. 의장만. 이렇게 이제 그냥 청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정관에 이제 대표이사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보통은 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임시회장 선임 뭐 요거는 뭐 받아들일 게 아니고 2호 의안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처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임시주총의 허가를 내주는 게 맞죠.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주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홀딩스 자체가 이제 핵심이 홀딩스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리고 요 임시주총에 대해서 우리 그 아버님 회장님께서 이제 갱생이 거시는 거죠. 홀딩스에 대해서. 대상이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에 대해서, 야, 왜 그 B&H 임시주총을 누가 찬성한 거야? 누가 찬성해서 소집 신청을 하고, 누가 이렇게 주동하고, 누가 이지랄한 거야? 라고 이제 그걸 좀 보겠다. 그리고 최초 이제 윤동환 회장님이 증여를 하면서 이거 딱 내가 구분을 해주는데, B&H는 딸이 하고 나머지는 네가 하는 걸로 딱 정해줬는데, 왜 그거를, 하려고 그래. 너 네 이사회 들어간다면 뭐 자회사나 손자회사 뭐 이게 뭐 그룹 전반적인 개편을 하고 뭐 안 될 거 팔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뭐 본다고 해도 그렇게 이 검사들 마냥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뭐 들어와서 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좀 귀찮아지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윤동원 회장님이 뭐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또 자기가 뭐 채용을 했었던, 자기랑 같이 일을 했었던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아마 임시총은 결과는 이렇게 잘 나올 것 같고요. 핵심은 요것들은 요거대로 가는데 결론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주식 반환 소송. 그게 마무리가 돼야 이 안건도 다 끝나야 된다. 근데 제가 감히 예언컨대 윤상현 부회장님이 이길 것이다. 주식만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자본주의의 뭐 장점이죠. 장점, 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윤상현 회장님 아들이 이긴 게 당연한 게, 결국은 주식 많은 쪽이 유리한 거고,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쪽이 유리한 건데, 아들은 돈과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이제 아빠가 소송 걸어가지고 주식 내놔라고 하고 있긴 한데 이미 준 걸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들이 완전히 엄청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산업입니다. DI 동일 아닙니다. 동일산업이라는 별개의 회사이고요. 이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청구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상대방은 밸류라이트라는 회사고 근데 밸류라이트 왜 7명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격자 내지는 주주연대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뭐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습니다.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진행을 했고 거기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장부 등등을 사진 촬영, US 메모리 등등에 복사 허용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한 건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각하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을 한다. 이거는 100%진 거죠. 보통은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게 양쪽 다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각자 부담한다고 나오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채권자가 100% 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 회계장부 열람하려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주식 수로 갖다가 3%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아니, 6개월 전부터 이제 주식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봐라. 니네 가지고 있는 주식은 2,941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6월 12일 날 보게 되면 600주를 대차거래 통해서 이제 대여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1,748주에서 600주가 줄어든 1,148주다. 이게 뭐냐면, 저, 밸류 라이트 왜 7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원래 이제 자기 생각, 그러니까 청구를 할 때의 생각은 1748주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대차 빌려준 거죠. 빌려줌으로써 600주가 나가면서 1148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주가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600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똑바로 계산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진행했다가는 저런 이 몇백 주 때문에 이상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소송에 질 수가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좀 밸류라이트의 7분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보통은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배임 명령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 자체가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에서 주로 보려고 하는 건 복리후생비하고 그 카드, 접대비,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작은 뭐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뭐 타법인 취득, 뭐 그 주식, 그 타법인 주식이라든지 채권의 발행, 이런 거로 명분을 들지만, 실제로 배임명령 이슈는 그걸로 바라보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부를 갖고 와서 계정을 까게 되면, 뭐 하다못해 뭐 법인카드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게 쓰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열람 청구서 장부를 받은 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키가 되는 거죠. 야, 너 이런 카드를 이렇게 썼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을 잘 안 받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서 요즘은 다 이제 ERP니까 USB 갖고 와가지고 더 좀 백업 받아서 이제 갖고 가는 거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주식수도 얼마 안 되고, 뭐 글쎄 1%뭐 6개월 기준. 이게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법에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저희도 한번 그 소유자 증명서를 발행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보유 기간하고 보유 주식수와 바로 락업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식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주들이 그냥 뭐 재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에서도 그냥 받아주거든요. 그냥 자기 주식 계좌, 잔고 내역서, 거래 내역 증명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받아줘요. 근데 법에서는 원래 법에서는 소유자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락업을 걸고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아마 보통 신청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유자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주식 대차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락업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신청한 이후에 주식 대차를 걸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원고, 원고의 효익이 없어지게 된 거죠. 원고의 효익이 없어져가지고 다 나가리가 된 거다.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00%진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소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적격이 없다. 그렇게 된 걸로 각하가 된 거죠. 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이제 진행하고 나서 종종. 진행하고 나서 종종.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도 신청을 할 때는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물론 이제 그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뭐, 그 자문도 받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도 모든 변호사님들이 다 이런 걸 또 잘 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진 않지만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님한테 이런 걸 자문 맡겼다가는 이제 뭐 진짜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그 전문 변호사들, 자동법 전문 변호사 이런 거. 근데 맡기는 건 맡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핵심이
예, 핵심이 신청한 이후에 600주 주식 대차, 실익이 없어진 거죠. 소수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것. 이거 왜냐면 소송을 걸면 끝까지 주식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주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제 그 소유자 증명서를 끊게 되고, 끊어서 제출하는 게, 그러면 이제 서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끊는가 동시에 보호해서 걸리니까, 락업이 걸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이제 법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회계상품 열람권은 6개월 동안 0.1%를 가지고 있거나 신청 당시에 3%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0.1%,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었던 밸류 라이트 왜 7명, 그러면 8개의 객체가 있는 건데, 그 8개 객체 중에서 단 한 명이 저렇게 600주 대차 거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머지 7명은 그 한 명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한 명 때문에 나가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공개 매수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신문 기사인데요. NH증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공개 매수 그 정보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공개 매수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공시 전에 기사가 먼저 뜬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관사는 NH더라. 좀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는 NH증권을 의심을 했지만, 드러났던 내용은 로펌이었죠. MBK라는 이런 데들이었는데, 드디어 NH증권에도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거 내용도 나옵니다. 로펌, 사모펀드 등에서 공개 매수 정보 이용 혐의를 이제 적발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다. MBK 파트너스, 그리고 로펌들, 법무법인 광장 등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절차가 나오죠. 공개 매수 주관사가 되려 그러면 뭐 최소한 석 달 이전에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권사에서 이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고 추가로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그 회사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고 락을 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람도 추정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기사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냥 직원 한 명의 일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이런 사례, 이런 사건은 제발 좀 크게 이슈가 되고 일벌백계해서 앞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공시 전에 뉴스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뭐 작전이든 뭐 주식 투자 뭐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러니까 주식 작전이죠. 작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시키겠다.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중에 뭐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시작이 이제 작년 이제 뭐 23년 뭐 요때부터 해서 올해 1월 달에 적발을 할 정도였으니까, 적발을 했다는 건 그 전에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얘들도 이상하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요 1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났을 때는 저희는 로펌하고 사모펀드 직원들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그 중에서 NH증권은 뭐 공개 매수를 거의 뭐 싹쓸이 했죠. 공개 매수 싹쓸이 했는데 우연하게 다 NH 농협이더라. 농협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협은 그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증거 차이니스 웨를 충실히 잘 지켰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로펌, 그 버블하는 놈들, 이거 사모펀드 역시 돈 밝히는 놈들, 얘들이 문제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계셨네요. 당연히 요거는 뭐 증권사 그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 일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 조직적으로 시켰겠습니까? 회사가? 이런 거 범죄를 뭐 직원들한테, 야, 우리 공개배수 어디하고 계약 맺었으니까 너 아는 지인들한테 해가지고 막 사라고 공개적으로 뭐 이거 시켰겠어요? 다 개인 일탈이지? 배임 명령도 다 개인 일탈이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개인 일탈로 그냥 치부하고 마는 게 아니고 무언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일벌백계에서 다시는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그리고 이게 개인의 일탈 치고는 좀 기사가 나간다라는 게 증권사하고 언론계하고 뭐 얘기는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 기사를 엠바고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먼저 나와서 한다라는 것도 좀 공시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죠. 공시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우선은. 그래야 그게 공시의 어, 입장이니까. 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후속 보도를 하든 심층 취재를 하든 이런 건 이제 기사의 일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항상 일탈은 존재하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사주 소각 관련된 법이 줄줄이 쭉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소영 의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이슈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의원들이 전부 다 하나씩 뭐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발의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신규 취득을 한 다음에 1년 내에 해라. 어떤 분은 즉시 해라. 어떤 양반은 뭐 3% 미만씩 2년 이내에 해라. 어떤 양반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게 6개월에서 뭐 한 5년 이내에 다 소과를 하라. 이런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됐건 이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법안은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지금 사게 되면 바로 소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소각을 해라라는 게 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이제 입법 발의를 한 내용이다. 그리고 어떤 양반은 이제 3년 이내에 소각하는 걸로 했더니 전화 와가지고 요새 난리를 치더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SK 회장은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사겠냐? 의사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때 사자마자 바로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개 살 거 한 개만 사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게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정리한 걸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게 회사에서 자사주 살 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주가 방어거든요. 만 원짜리 주가가 18,000원 되면 시장에서 난리치고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싼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정 부분 이제 배당하듯이 주주 환원 측면에서 자사주를 사고 그리고 거기에 뒷 배경에는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걸 내가 팔건 아니면 뭐 내 친구가 넘겨가지고 백기사로 삼건 이렇게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플랜 B로 해가지고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경영 의사결정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는 이제 무조건 사게 되면 서거해야 되고 남아있는 지금 들고 있는 것도 6개월 이내 내지는 뭐 2년 이내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사주를 사야 되는 내지는 자사주 사달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주주들이 이제 주가 빠졌으니까 자사주 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주연대를 조직을 하고 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주가 올려내라, 사업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단 한 번도 빠진 걸 본 적이 없는 내용이 자사주를 사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자사주를 사는 액션을 회사에 취하죠. 요 정도는 해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팔든지 하면 되지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자마자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회사가 돈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쉽게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자금을 아껴놔야지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경영자로서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배당이건 자사주 매입이건 소각이건 당연히 이제 페이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급부로 회사가 돈이 없을 때는 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달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솔직히, 요거를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법안도 많이 나오고, 뭐, 당연히 그 소액주주한테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에서 회사의 돈 가지고 자사주를 사들여라. 그래야 내 거 주가가 오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그래서 이제 공시 규정에도 이제 정기보고서에도 자사주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쓰게 돼 있는 것들이 좀 늘었어요. 몇몇 개가 생각하고, 주식 총수에 대해서 자기 주식 비율도 쓰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뭐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그 분위기로서는 다음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사주 소각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요 기준이 뭐 1년이냐, 즉시냐, 뭐 몇 개월이냐, 그리고 기존 보유분은 뭐 몇 개월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요 최태원 회장님의 그 상장사의 최대 주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자사주를 가지고 우선 회사가 돈 있을 때 주주들이 원성이 높으면 사가지고 지분율은 그럼 유효 지분율은 높아집니다.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은 높아집니다. 상당히 좋죠. 근데 그 자사주를 갖고 사들인 자사주를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회사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분율이 너무 낮은데 내가 돈이 없고 회사만 돈이 있어. 그럼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내 지분율도 올리면 상대방 지분율 올리지만 이걸 백기사로 활용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 다 소각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요거 보면서 똑같은 이 자사주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법에는 상호주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주라는 게 있어요.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SK 치태원 회장이 나왔으니까 SK 회사 중에서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자회사를 10% 이상 뭐한 뭐 100% 자회사가 돼도 되는 게 상관이 없겠죠. 100% 아니면 뭐 90%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가 내가 100억 원으로 90%의 지분율을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100억 원 가지고 모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게 상호주예요.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자사주는 아니에요. 아, 의결권이 없어지고 지분율도 의결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분율 방어가 되겠죠. 매각이나 처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음. 제가 회사 경영자고 실무자라면 뭐 굳이 걱정하지 않을 거죠. 저 같은 경우 바로 그냥 자회사들 손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바로 돈 밀어 넣어요. 자사주 살 돈이면 자사주 안 사고 그 회사로 삽니다. 나중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증자를 해야 돼. 근데 자회사가 자사주, 그 상호주로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내가 처음 출자했던 거기서 얘가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놓은 걸 합병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든, 뭐 90% 100%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에 출자했던 건 유상감사를 하든, 아니면 뭐 대여를 하든, 뭐 충분히 뭐 돈 가지고 오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호주식, 이 다음 스텝은 아마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 스텝은 그럼 자사주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갖고 와봐라. 라고 할 겁니다. 그 방법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몇몇 개에서도 문의도 했었고, 어, 그 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상호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고 상호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런 활용을 하는 몇몇 회사들이 늘어난다면, 그 다음에 또 상법이 또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원래 법이 좀 후순이죠. 후행이죠, 후행.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쥐도 이게 막다는 게 보는 것 몰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대안을 가지고 상생을 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자사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자회사를 손자회사나 자회사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담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돈이 있어가지고 자사주 살 정도의 돈이 있는 회사면 100% 그렇게 하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주주들이야 기타 법인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5% 넘어가면 지분공시 내면 되니까 뭐 크게 법에서 정한 내용들만 하게 됩니다. 10%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5% 넘고 10% 넘어가면 임원 및 주요 주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뭐 못할 건 없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무화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해가지고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소각이 즉시 소각이 됐든 뭐 기간을 정해서 소각이 됐든 소각으로 자사주 취득분에 대해서는 소각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것 같다. 근데 그 대안으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만들어서 상호 주식으로 우회해서 자사주 효과를 내는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